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송인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알아. 죄송합니다. 그 쿨이라는 그룹의 송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에 정말 추억이 많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꼭 한번, 그리고 노래 가사도 우리 작품 송인하고도 전체 그 분위기는 진짜 흡사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기를 바라며,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시입니다. 쉽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렇게 한자로 쓰는 한문문학이거든요. 물론 한문문학은 국문문학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문학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저도 솔직히 몰라요 할 수 없으니 현대어로 분석이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볼까요? 비개인, 비가 내렸네요. 그런데 비가 이제 그쳤네요. 긴 두 개, 공간적 배경 긴 두 개 있는데 풀빛이 곱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풀빛이 시각적 심사 아주 아름답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뒤로 가게 되면 시적 화자의 처지와는 대조가 됩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고, 풀빛은 좋다라는 거고, 맞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기승전결 사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 봄날 비갠 강둑의 고운 풀빛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남포, 이 실제 남포 밑에 대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성과 현장감을, 구체성을 드러내었다라고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자,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나왔죠. 남포에서 누구를 보냈다? 임을 보냈다. 임을 보내며 무슨 노래? 청각적 슬픈 노래.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쿨의 송이를 직접 부릅니다. 애들 진짜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を활용했고, 자,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게 서리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대동강 물이 엄청 넓은데 마를 수가 없답니다. 메마를 수가 없답니다. 결과죠, 여기가. 이게 결과입니다. 근데 원인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법? 도치법이죠. 그러니까 밑에 원인 이제 읽어볼게요.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무엇하니? 보태니까 대동강 물이 무엇하지 못한다? 마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별 눈물이 보태어서 마르지 못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법? 과장법.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 보시면 이별의 눈물로 대동강이 마를 날이 없고, 대동강 푸른 물은 결국에는 무슨 눈물이다? 화자의 이별의 눈물이다 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밑에 봅시다. 다음 작품.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자, 전체가 실려 있는 건 아닌데 일부만 실려 있는데 한번 보면 늙은이요, 이거 화자거든요. 한 가지 통쾌한 일은 북 가는 대로, 마음대로 북 가는 대로 시를 쓰는 겁니다. 아분, 이제 한시어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아분 무엇하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꼭 매일 것 없고, 굳이 말 필요 없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퇴고를 꼭 오래 할 것도 없다. 굳이 무엇 할 필요 없다. 퇴고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흥이 나면 곧바로 뜻을 실어내고, 그럼 무엇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뜻을 실어내고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아분과 퇴고를 오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뜻이 이르면, 뜻이 나오면 곧바로 쓰면 되고, 그래서 나는 바로 무슨 사람, 조선 사람인지라 즐겨 조선의 시. 물론 이게 선생님 한시인데 뭐 조선의 시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웃겨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담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선의 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한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시의 형식적인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자유롭게 담았다는 그런 한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구한 격인이 법은 중요하지가 않고 먼데 사람이 어찌할 수 있으랴 모를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1번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현사행 특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보시면 기발한 착상, 도치법에 관한 건데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4번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까닭. 한문으로 썼잖아요. 맞죠? 그러나 한국 문학으로 포함을 시키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고 한글 창제 이전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게 한자로 쓴 것이다.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도 중세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보편적인 문자였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엇을 썼다라는 거죠. 한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됐나요? 문제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보시겠어요? 정답 보여드릴게요. 3번 인간 삶의 유한함은 담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보여드릴게요. 몇 번을 보여드릴까요? 11번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깔끔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푸른 소리라고 하면 소리를 푸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의 공감각적 심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